안녕하세요. 라이브톡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이브톡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진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의문들과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들으시면서 연필과 종이들을 준비해 두시고 또 생기시는 질문들을 언제든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해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시원하게 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병주 의사 선생님께서 음식 효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라이프톡을 찾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은 이렇게 질병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도 어딘가가 몸이 불편한 데가 다 있으신 줄 압니다. 그동안 5, 60년을 환자들과 생활하면서 대할 때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을 거의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어디 사람이 모인 데를 가도 몸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여러분이 음식 효소를 지혜롭게 챙겨서 잡수시면 보다 더 좋은 건강, 그리고 아프신 분은 병의 뿌리를 뽑으실 수가 있고, 또 장수무강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무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장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환자분이 전화를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분은 아주 죽기를 억울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이는 벌써 한 80이 되셨는데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서 죽기를 원치 않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뭐 좋은 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음식 효소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요소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효소가 있고 효소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음식 효소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선한 야채, 잘 익은 과실, 그리고 통곡식, 씨앗, 견과류, 이런 데는 효소가 아주 풍성하게 있습니다. 특히 씨앗이나 견과류에는 효소가 동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럼 효소는 도대체 무언가? 효소는 우리의 생명을 가능케 해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보이지 않는 자석, 우주 자석 그 에너지로서 우리의 생명의 근본 물질로서 어디에 속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생명의 활력을 부모로부터 받고 태어나는가 하면은 물질로서 그 물질이라는 면으로 볼 적에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은 아미노산이 됩니다. 아미노산의 종류는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이 효소는 우리가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수천 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살아있는 기계인 우리 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 효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신진대사 효소가 알려진 것만 해도 벌써 수백 가지, 수천 가지에 이르를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소화효소, 불과 셋,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우리의 열손가락이 남아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소화효소는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워는, 그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설명을 차차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음식 효소에 대해서 좀 더 펼쳐가면서 생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효소란 열에 아주 약합니다. 화씨 118도면 벌써 완전히 그 기능을 발휘 못하고 조만간에 죽습니다. 그러면 화씨 118도는
우리의 감촉으로 밖에서 음식을 할 때 여러분이 손끝으로 느끼는 온도는 따끈하다, 살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벌써 효소는 완전히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소는 또 언제 파괴가 되느냐 하면은 방사선 처리를 한 식품이거나 또 약물 처리를 하는 음식에서 효소는 그 활성도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제가 책을 여기저기 뒤지는 가운데 이런 문헌을 봤습니다. 1943년에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그 생리학 연구실에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소화 효소 적용 분비 법칙이 알려졌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효소가 많이 분비되고 또 소화효소가 다 죽은 생명이 없는 음식을 먹으면 소화효소는 아주 더 많이 분비돼야 되고 가공된 정제된 흰쌀, 흰밀가루, 설탕 이런 제품들 그리고 또 우리가 열 처리를 해서 요리를 한 그런 음식 이런 거는 그 자체가 효소가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효소를 대단히 많이 분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췌장 효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우리 몸의 세포가 그리고 조직이 그리고 장기가 자기가 필요한 효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췌장을 향해서 다 뺏겨서 췌장이 그것을 자기가 활용하는 효소를 만들어서 들어온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가 됩니다. 이것이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의 그 생리학 교실에서 연구해낸 소화 효소 적용 분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무슨 음식을 얼만큼 먹느냐에 따라서 소화 효소는 거기에 응해서 분비가 되는데 만일 우리가 췌장 효소를 많이 활용하면은 우리 몸의 효소의 가능성을 가진 물질을 다 뺏기니까 신진대사에 필요한 효소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신진대사 효소는 무엇이냐? 신진대사 효소는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 그 다음에 전분, 지방, 비타민, 효소 이런 것을 가지고 합성도 하고 분해도 하고 또 흡수도 하고 처리도 하고 배설도 시키고 이러한 작용인데요. 심장은 심장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효소가 수백 가지가 되고 우리가 지금 정신 노동을 할 때 필요한 그 신경이 필요로 하는 효소만 해도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효소는 바로 약국의 감초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처럼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모든 건물 자료를 다 준비를 해놔도 실제로 이 노동을 하실 수 있는 목수나 또 벽돌을 쌓아 올리는 사람이나 이런 지붕을 올리는 사람이 없으면은 집이 생기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좋은 영양소가 우리 몸에 담뿍 있다 해도 효소가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가공된 정제된 흰쌀 흰밀가루로 만든 많은 음식들을 우리가 먹고 또 효소가 충분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열을 가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면은 췌장이 효소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췌장은 정상적인 크기와 무게보다 2배 내지는 3배로 커지고 반대로 뇌는 아주 쪼무라들어서 그 장기가 적어졌다, 장기가 가벼워졌다. 이거는 그 장기가 자기의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학자의
그 연구 발표가 이거예요. 쥐와 토끼와 여러 그 기니아 픽 이런 거를 검사실에서 연구하다가 그 다음에 직접 사람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12살 먹은 아이가 참 잘 자라고 공부도 아주 학교에서 잘했는데 갑자기 12살 되면서 아이가 성장기에 들어가면서 음식을 많이 먹는데 이 아이는 주로 빵과 과자와 우유를 대단히 좋아하는 편식을 하는 아이였는데 이 안에 점점 뚱뚱해지고 점점 몸이 체구는 커져서 아주 건장한 남자같이 되어지는데 학교 성적은 뚝뚝 떨어지고 애가 얼굴도 지성미가 없고 이상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천연치료를 하는 의사에게 데려가서 바로 이런 리서치 연구를 하시는 분이 보고 이 아이를 시골에 가서 조용히 생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야채 주스를 담뿍 짜서 주고 신선한 과실, 나무에서 잘 익은 과실을 먹이고 그 다음에 씨앗과 전곡과 그 다음에 견과류는 거기에 효소 저지 물질을 제거한 그 독소를 제거한 그런 음식을 고기 대신 아주 지혜롭게 요리를 해서 먹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이 아이가 2년, 3년 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아주 지력이 좋은 이런 아이로 해서 학교의 성적도 올라가고 정서도 아주 반듯한 그런 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얼만큼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지를 여러분 좀 아실 수가 있으시죠? 간은 이런 수많은 효소를 응용을 하면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물질을 합성도 하고 또 분해도 하고 배설을 시킬 수 있도록 전부 분해를 해서 땀이나 담즙이나 신장을 통해서 배설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효소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열을 가해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멀쩡히 좋은 생명의 활력소를 담뿍 가지고 있는 음식을 열을 가해서 아주 불란서 요리, 중국 요리, 인류 요리를 해냄으로 인해서 뭐가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생각되시죠? 생명의 활력소인 효소가 다 파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리를 하는 온도는 낮으면 화씨 275도, 높으면 화씨로 350도. 우리가 녹두 빈대떡을 부친다고 합시다. 그것도 대개는 350도더라고요. 제가 325도로 내리고 또 두부를 살짝 부칠 적에도 온도를 내려서 275도로 천천히 하니까 훨씬 소화가 용이하고 또 온도가 높은 데서 생기는 변형 지방도 생기지 않아서 우리가 빨리 노쇠해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대충 들으신 바에 의하면은요, 우리가 음식 효소를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소나 다른 그 고래나 이렇게 음식 효소 위가 있는 동물에게 해당한 것이지 우리 사람에게 그게 어떻게 해당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답을 드리죠. 우리 사람의 위도 앞부분 위를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그 둥그렇게 된 그 부분에는 효소를 분비하는 세포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가 바로 음식 효소 위입니다. 우리가 전분 음식과 이런 신선한 잎사귀 야채 음식을 먼저 천천히 먹으면요 30분 내지 45분간은 거기서 계속 가수분해를 하면서 음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가 씹음으로써 파괴된 그 예를 들면은 푸른 잎사귀 야채를 잘 씹어 먹었다. 그러면 잎사귀 야채의 세포가 다 파괴가 될 때 거기서 효소가 나오면서 그 자체의 음식을 소화를 시키고 우리는 아무 효소를 분비하지 않아도 이제 흡수하기에 적당하게끔 벌써
가수분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하반부 절반에서는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펩신을 분비하는 것 여러분 잘 알지요. 이것이 12지장을 통과해서 나갈 때에 췌장은 모든 신경의 무선 전신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음식이 어떻게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너는 무슨 효소를 분비해라고 신호를 받습니다. 이때에 별로 효소를 분비하지 않아도 되게끔 대단히 췌장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러면은 어떠한 효과가 생기느냐 하면은요, 우리는 타고날 때에 생명의 활력소를 부모로부터 받고 납니다. 그것이 얼마만큼인지는 모릅니다. 마치 박 씨라는 분이 자녀에게 재산을 유산 준 그 양과 이 씨라는 분이 자손에게 주는 그 재산의 양이 서로 다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어느 집안의 손자냐 손이냐 따라서 그 태어날 때에 타고난 생명의 활력의 그 활성도의 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소화효소가 사용을 하는 이 췌장 효소는 이 생명의 활력의 근본이 되는 세포나 조직이나 장기가 효소로서 일생을 두고 조금씩 써야 하는 그거를 왕창 갖다가 쓰기 때문에 일찍이 몸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음식에 식도락이 있고 재산이 많아서 탕진하고 방랑생활하고 절제하지 않는 사람이 빨리 죽습니다. 또 천재도 빨리 죽습니다. 왜? 머리의 회전이 너무 빠른데 뇌신경을 회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그 신진대사 효소는 대단히 생명의 활력을 많이 소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소가 음식 가운데 있는 것을 그대로 지혜롭게 섬세하게 준비를 하는 지식과 기술과 관심과 모든 것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좋은 음식을 마련해 내실 때에 보다도 좋은 건강, 보다도 질병을 뿌리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그 비밀이 숨어 있고, 또 만성퇴행성 질환 같은 거는 아주 60대, 70대 아니면 80대 후반으로 제쳐놓을 수 있으시고요. 암 같은 것이 40대에 오는 그런 조사를 하는 그런 불행이 닥쳐오지 아니하고 아주 장수하실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음식 효소에 있습니다. 여러분, 더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질문도 보내주시고, 네, 더 이거는 지금 처음 서론을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로 지식을 나눔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아주 더 좋은 건강,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나이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치력, 그렇게 좋은 기억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으로써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것은 아주 쉽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여기에 새록새록 숨어 있는 것을 저는 아주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많은 질문을 하셔서 여러분이 보다도 좋은 건강을 누림으로써 이 땅에서도 아주 행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음식 효소에 대해서 들으면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러십니까? 예. 네, 말씀하시죠. 정말 좋은 말씀 들었어요. 효소가 바로 생명이고 네. 생명이 바로 효소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생명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음식 효소를 먹어야 된다는 걸 오늘 배웠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듣다 보니까 우리가 효소가 없는 식품을 먹으면 우리의 췌장이 커지고 네. 뇌는 작아진다고 그랬는데요. 네.
췌장이 효소를 분비해서 커질 때 우리 몸에 어떠한 이상 현상들이 생기는지 어떤 질병들이 생기는지 그것도 또 궁금해졌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어린아이들은, 자라나는 아이들, 그리고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몸 어느 부분에서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것을 먼저 응해줍니다. 그것을 먼저 응해주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이 과식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하면은 소화 효소만 잔뜩 만들어내는 일에 온몸이 힘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과식하는 것은, 그리고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티네이저에 들어가면서 과식을 하는 것은 그 아이가 거의 치명상을 받는 것입니다. 어른이 과식을 하는 것은 일찍이 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여러분 다 아시죠? 소식을 하면 건강하고 장수한다. 예. 그러니까 과식은 만성 자살 행위라는 말을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다가 여기저기서 많이 읽었는데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이 효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아하, 바로 효소 없는 음식, 열을 가해서 인류 불란서 요리를 만든 음식들을 즐기는 거, 그 다음에 또 정제한 식품, 예, 흰쌀, 흰밀가루, 그 다음에 방사선 처리하는 감자 같은 거를 먹는다든가, 이거 아주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 어느 때 한번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마이크로웨이브 이거를 사용하는데도 건강에 관심이 짙으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생각을 몇 번 해야 할 문제가 거기에도 있죠. 예, 이렇기 때문에 효소 음식,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죠. 많은 분들이 채식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고기와 생선과 해물 이런 것들이 여러분 물과 이 공기와 이 땅의 그 오늘날의 오염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동물의 병이 걸린 즉 우리 사람에게 병이 옵니다. 동물의 암이 걸리면 우리 사람이 암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셨죠? 돼지 독감을요. 누가 먼저 알았습니까? 돼지 독감을 누가 먼저 알았죠? 돼지가 아닐까요? 돼지가 알았죠. 예. 그래서 이름이 돼지 독감이죠. 사람한테 온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육식을 안 하고 지혜롭게 난 채식을 하니까 하고 고기 생선 해물 다 뺐습니다. 그런데 열을 가한 음식, 정제한 흰쌀 흰밀가루를 담뿍 사용하고 국수를 즐겨 잡수시는 분들 효소 결핍증이 오기 때문에 아주 일찌감치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벌써 만성 퇴행성 질환인 관절염, 심장혈관 질환, 또 천식, 뭐 많죠. 예, 이런 모든 질병들이 일찌감치 차지해오고 암은요 옛날에 곧불 감기보다도 더 빈번히 우리 사람에게서 진단 붙여지는 병이 암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암도 효소가 부족해서 세포가 비리비리 하니까 암 바이러스가 침범물에 들어가서 자기 부하를 만들어서 자기 바이러스 세포만 잔뜩 만들어내는 것이 암입니다. 암덩어리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세포를 가지고 있으면은 핵물질이 튼튼하면은 절대로 암이 침범 못합니다. 왜? 우리 여러분 우리 자기의 그 필드가 있어요. 우리 몸에도 그래요. 세포 안에도요. 어떤 물질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다른 물질이 그 자리를 침범 못합니다. 서로 굉장한 컴피티션, 경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몸 안에는 서로 이 조화를 이루면서 무선 전신을 하기 때문에 췌장이 말하기를 야 지금 엄청난 음식이 들어와서 내가 효소가 엄청 필요해. 그러면은 심지어는
장기만 자기가 앞으로 필요할 효소가 될 수 있는 그 원료를 췌장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직들도 세포들도 쥐어짜서 다 보내주면은 그가 자기가 필요한 바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트립신, 그 다음에 지방을 소화시키는 라이페이제, 그 다음에 당을 소화시키는 에밀레이즈를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우리의 생명의 활력소를 사용해서 만드는 아주 값비싼 효소입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효소 그러니까 음식 효소가 없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정제된 밀가루나 설탕이나 그런 것들을 먹게 되면은 췌장이 커지는 게 만성 퇴행성 질병이랑 연결돼서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그런 예. 병이 자리 잡기 전에는 현대병이라고 말 붙이죠. 예. 요즘 티네이저들에게 가장 많은 우울증, 바이폴라, 이것도 그 배후에는 효소 결핍증,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그냥 먹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신경세포가 필요로 하고 한창 발랄한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그러니까 의사들이 못 가지는 않는 줄 아십니까? 뇌에서 이 균형을 잡아주는, 예? 우리의 그 정서를 균형을 잡아주는 효소, 그 호르몬과 같은 물질이 부족한데 그 호르몬과 같은 물질은 바로 췌장에서 당뇨 환자를 위해서 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분비가 되는 인슐린과 비슷한 거다 해가지고 그거를 약품으로 먹여서 걔네들이 안정이 되고 자기 뇌에서 분비해내는 그 감정 조절을 하는 그런 호르몬과 같은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보세요. 다니엘이 음식을 아주 절제 있게 먹었는데 그는 지력만 다른 사람들의 10배가 아니고 영적으로도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꿈을 해석하고 영계의 움직임을 헤아리는 그런 것까지 선물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형이상학적인 문제의 그 신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지 그거를 못하면 동물입니다. 글쎄,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왜 저희들 이런 실수 많이 범할 수 있는데요. 무조건 아이들이 키만 크고 튼튼해지고 잘 먹고 통통하면 아주 건강한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아무거나 정제되지 않은 음식들과 먹고 싶은 대로 먹여서 키만 큰다고 그게 건강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오늘 배웠고요. 예를 들면요. 예. 그 티네이저 때 키가 쭉 자라거든요. 예. 그 키가 쭉 자라는 것은 효소 부족 때문에 걔네들이요. 이 뼈가 인이 효소가 있어야지 뼈를 형성하는데 뼈를 튼튼하게 형성하면은 우회로만 형성되지 않고 옆으로도 벌어야 되거든요. 효소 부족 때문에 키가 너무 크면은 훗날 골다공증이 온답니다. 예. 오늘 정말 효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 들어보았는데 몰랐던 사실을 너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선생님께서는 효소 저지 식품 맞나요? 효소 저지 물질을 효소 저지 물질을 어떻게 제거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정 식단 한번 바꿔보시는 게 어떨지요? 예, 많은 질문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